아, 아, 아. 됐나? 아닌가? 그런 거 같습니다만. 아, 네. 1분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비 고1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어,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중3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초중학생, 또 오늘 주 타겟은 아마 이제 예비 고1 학생들이 될 것 같은데요. 김샘학원에서 제공하는 대입 토탈 서비스 첫 번째로 이 고등 과정에 대한 저희 이제 입시 설명회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오늘 진행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는 입시전략연구소 소장 김대희라고 하고요. 이런 설명회라던가 뭐 이런 다양한 입시와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자주 이렇게 김샘학원을 통해서 영상으로 지금 계속 요즘 인사드리고 있는데 조만간 오프라인에서도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장 같이 봐주시면요. 대학 입학 전형 4년 예고제라는 이 타이틀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 이 내용이 뭐하냐면요. 입시 뉴스라던가 입시에 관심이 있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입시 소식들을 많이 접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도요. 바로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중3 때 대입 정책이 먼저 발표가 됩니다. 전체적인 큰 틀의 대입 정책이 발표가 되고요. 자,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한 고1 그다음 8월 달이 되면 2년 6개월 전이죠. 네, 고1 8월 달에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이라는 것이 발표가 돼요. 대입 전형 기본 사항에서는 뭐 대입 전형의 원칙, 전형별 기본 사항, 뭐 이런 것들과 함께 수시 정시 전형 일정이 공지가 되는 거고요. 자, 우리 친구들이 고2가 되면요. 고2 4월 달이 되어서야지만이 각 대학들에서 발표하는 대학별 전형 계획이 발표가 됩니다. 자, 이 대학별 전형 계획에서는 모집 단위별로 모집 인원이라던가 뭐 수능 필수 응시 영역, 즉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때 처음으로 공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런 상태에서 고3 4월 달이 되어야지 수시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인원이라던가 여러 가지 사항들 나온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중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 중3 친구들이 여러 가지 입시 흐름 소식 이런 것들에 지금 휩쓸리지 않고 큰 틀에서 고3 때까지 중간중간에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자기한테 해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거거든요. 즉, 우리 아이들은 2025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발표되는 내용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그때그때 확인하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먼저 보여드린 거고요. 자, 지금 이 표 같은 경우는 제 설명회를 들으신 분들, 보신 분들께서는 자주 보시는 건데 입시가 너무 많이 바뀌고 계속해서 달라지다 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먼저 이 표 쫙 보시면은 현재 올해 학년들입니다. 올해 학년들이 쭉 나오고요. 우리 지금 중3 친구들이죠? 자, 중3 학년이 나왔고요. 두 번째 칸에는 대입 연도를 넣어놨어요. 즉, 우리 지금 현재 중3 친구들이 대학교에 입시를 준비하는 형태는 2025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한번 쭉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헷갈리시니까 우리 중3 학생들이 해당하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같이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교육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입니다. 뭐 2009 개정, 2022 개정 여러 가지, 특히 요즘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헷갈리실까 봐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중3 학생들이 대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영향 속에서 진행되는 거고요. 자, 수능 같은 경우도 선택형 수능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가 될 예정이죠. 11월 18일에 수능이 치러지게 되는데 그 수능이요. 선택형으로 치러지는 첫 번째 수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 같은 경우는 올해 수능이 끝나 봐야지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그 방향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을 참고하시면서 확인을 하시되 특히 뭐 선택 과목의 유불리라던가 무슨 과목 선택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당장 고민하시기보다는 전체적인 이런 수능의 흐름 정도를 먼저 파악하시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로 고등학교 올라가서의 내신 같은 경우 오늘 이 뒤에서 다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우선 큰 틀의 예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등학교 내신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 내신 등급을 산출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1등급, 2등급 이러한 숫자 등급의 형태를 상대평가 등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고2, 3 때 배우는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이 분류가 되거든요. 고2, 3 때 배우는 일반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로 똑같이 숫자 등급이 제공되는 형태. 자, 진로 선택 과목이라는 과목들이 나오는데 이런 진로 선택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 등급이라고 해서 A, B, C의 형태로서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현재 중3 친구들이 대입을 치르는 2025학년도는 폐지된 형태로 자소서가 없어져요. 현재 고1 친구들부터 자기소개서는 없어지거든요. 그다음 교사 추천서는 올해 고3부터 없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서류 전형이라고 불리는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 서류를 준비할 때 기존의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이런 서류들이 필요했었는데 현재 고1 이하의 친구들, 즉 우리 지금 예비 고1 친구들 같은 경우도 자기소개서가 없어졌죠. 추천서도 없고 그럼 남는 서류는 한 가지 학교생활기록부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학교생활기록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 과정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도 많이 바뀌었거든요. 부모님께서 알고 계시는 많이 들어보셨던 뭐 자동봉진 뭐 이런 말들 나왔었던 비교과 활동 같은 것들이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이런 비교과 활동들에 대한 대입 반영이 폐지가 되고 이렇게 뭐 학생부 공정성 강화를 위한 과정에서 학교 수업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이러한 형태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마지막 고입 같은 경우도 현재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되는 이러한 형태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자,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를 선택할 시기시잖아요. 어떤 고등학교가 좋은지. 자, 이런 고등학교 선택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미래의 일이라서 아직 이제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유리한지를 고민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 정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요. 학생의 처한 상황마다 다를 수도 있고 혹은 목표 대학이나 지원 학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정답을 찾으시기보다는
우리 친구, 우리 학생을, 우리 아이를 가장 잘 챙겨줄 수 있는 그러한 고등학교를 선택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고등학교가 뭐 외고나 국제고나 자사고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우리 지역에 있는 일반고일 수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현재 예비 고1 친구들, 우리 중3 친구들이 대입을 치르는 형태는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된다는 사실 먼저 체크를 하시면서 하나씩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과목들이거든요. 보시다시피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을 공통과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내년에 3월 달에 입학하게 되면은 국어, 수학, 공통수학이라고 부르죠. 보통 공통수학은 상하로 분류가 돼서 진행을 합니다.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과 과학탐구 실험 같은 이런 과목들을 배우게 돼요. 자, 이런 과목들 같은 경우는 과학탐구 실험을 제외하고 과학탐구 실험은 절대평가로 등급이 나오거든요. A, B, C로. 나머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로 등급을 산출하게 됩니다. 숫자 등급 1등급에서 9등급까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선택 과목이 되게 종류가 많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이 바로 이 선택 과목들에 대한 내용들인데 우선 첫 번째,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차이는요. 차이라고 했었을 때 내신 등급을 산출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선택 과목에 포함이 되는 과목들의 내신 성적은요. 상대평가로 숫자 등급이 제공이 됩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이러한 숫자 등급을 제공하는 것을 일반 선택 과목들이 되는 거고요. 자, 진로 선택 같은 과목은 등급을 산출할 때 A, B, C의 형태로 절대평가로 등급을 산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먼저 분류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 과목이 일반 선택 과목인지 혹은 진로 선택 과목인지도 확인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거 보시면서 다음 장 같이 봐두시면 자, 이 자료는요.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은 내년 3월 달에 학교 홈페이지나 아니면 학교 측에서 안내 자료로 이런 자료들을 배부해 주실 거예요. 교육과정 편성표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때 무슨 과목을 배우고 1학년 2학기 때 무슨 과목들이 배우게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3년간의 틀입니다. 자, 먼저 보시는 방법 알려드리면요. 자, A고등학교 이렇게 내용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1학년 1학기 때 이 학교는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가 달라진 점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학교들이 다 똑같이 진도를 나갔었잖아요. 자, 그런데 자 보시다시피 자 우선 과목 유형은 공통 과목이라고 돼 있죠. 공통 과목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입니다. 자, 국어. 자, 단위는 일주일에 수업을 몇 시간씩 들어가는지 그리고 몇 시간을 이수해야 되는지 형태인데 자, 이 학교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3시간, 2학기 때 3시간 해서 국어를 1년 동안 진도를 나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수학 같은 경우도 공통 수학의 형태로서 1학기 때 4단위, 2학기 때 4단위, 그 4시간씩 수업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공통 수학 상하를 뺍니다. 자, 그다음 영어 같은 경우도 똑같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럼 1학년 1학기 때 이 학교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 과학탐구 실험, 체육, 음악, 미술, 기술과정, 일본어 이런 수업들이 진행이 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또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요. 지금 이 학교 같은 경우는 2학년 올라가서 국어 과목 보세요. 문학을 배우는데 일주일에 6시간 수업이 들어갔습니다. 그 문학책을 1학기 동안 다 끝내버리겠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뭐 국어야 그렇다 치더라도 수학 같은 경우 보셨을 때 자, 수학 같은 경우 네, 수1과 수2를 2학년 1학기 때 진도를 같이 빼버리네요. 자, 수포자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미리 준비가 안 되어져 있으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한 학기에 4시간 공통수학 4시간씩 진도를 나갑니다. 진도를 뺄 때 일주일에 4시간 수업이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차근차근 진도를 나가도 수학 성적이 안 좋거나
등급 따기 힘든 친구라면 2학년 1학기가 됐을 때는 수1 교과서 한 권을 일주일에 4시간 만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수2도 같이 나간다는 이야기죠. 지금 이 구조상. 이해 가세요? 자, 다른 학교 또 뒤에서 또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교육과정 편성표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자, 그 이 학교 같은 거예요. 2학년 올라가셨을 때 선택 과목에 대해서 이런 선택 군들이 딱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 학교 같은 경우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을 해서 2학년 2학기 때 수업을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뭘 보시면 되겠죠? 둘 다 일반 선택 과목이죠. 그럼 숫자 등급이 나오는 거겠죠. 또한 자, 수능에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둘 다 수능 과목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수능을 치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2학년 2학기 때 선택을 할 때 내가 수능에 응시할 국어 선택 과목을 염두를 해 두시면서 네,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다음 자, 진로 선택 중에서 심화 국어와 실용 국어 중에서 하나 선택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진로 선택이다 보니까 성적이 산출될 때 절대평가 등급이 나오겠죠. A, B, C와 같은 경우로. 자, 그러다 보니까 내신에 대한 부담은 네, 크게 줄어들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수능 과목도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학 같은 경우 보셨을 때 자, 확률과 통계, 미적분, 수학, 과제, 탐구 이 세 과목 중에서 두 과목을 고르래요. 수 1, 2를 2학년 1학기 때 다 끝낸 상태에서 확률과 통계, 미적분, 수학, 과제, 탐구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해라 라면은 자,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은 일반 선택이니까 숫자 등급이 나오는 거고요. 진로 선택 같은 경우는 A, B, C로 나오는 과목이죠. 자, 그래서 보통 인문 계열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와 수학, 과제, 탐구를 선택할 거고요. 자연계를 선택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미적분하고 수학, 과제, 탐구를 선택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꼭 이래야 되는 것은 또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어떤 의미냐면요. 자기가 수능 자연 계열을 희망을 하지만 수능에서 기하를 선택하고 싶은 친구는 내신 등급을 따기 위해서 일부러 미적분을 선택 안 하고 확통과 수학 과제 탐구를 선택해도 큰 문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별도로 따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도 뭐 한계점으로서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학생 개별마다 이러한 전략들을 세울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의 선택군인 사회과학 쪽으로 봤었을 때도 사회 과목 4과목과 과학 과목 4과목, 8과목 중에서 3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형태라면 나는 인문계열 갈 거면은 사회 과목을 3과목 선택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사회 2과목, 과학 1과목을 선택해도 되는 거잖아요. 즉 이런 과목을 선택할 때도 그냥 무작정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생각하시면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과목 선택은 언제 하게 되냐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보통 1학기 중간고사 마치고 1차 조사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 마친 지금 시점에서 최종 과목을 선택하는 이러한 경우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도 어떤 과목들인지 과목의 이름만 가지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과목의 안내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네, D 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입니다. D 네,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D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똑같은 편성표. 자, 이러한 자료는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도 교육과정 편성표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자, 이거예요. 우리 아이가 입학한 그 3개년 과정은 입학해야지 공개가 되는 거지만 미리 이 학교의 분위기가 어떤지는 확인해 보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예비고일 설명회 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D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짜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학교도 수1을 일주일에 3시간씩 수업이 나가면서 2학년 1학기 때 진도를 다 빼죠. 자, 그런데 자, 이 학교는 지금 수1만 우선 나가요. 자, 하지만 뒷장을 보시면 이거는
학교 지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자, 뒷장 선택 과목을 보셨을 때, 자, 2학년 1학기 때 수 1만 3시간 나가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선택 과목으로 확통이냐 수투냐 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투는 지금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 번은 2학년 1학기 때 하던가 2학년 2학기 때 하던가 이 학교는 이 D고등학교는 네, D고등학교는 2학년 1학기 때 확률과 통계를 배울래 수투를 배울래? 그러면 내가 문과를 갈 친구예요. 인문계를 희망하는 친구면은 수투가 아니라 확통을 선택하는 게 맞겠죠. 2학년 1학기 때. 나는 자연계를 갈 거예요. 그러면 수투를 선택하는 게 맞겠죠. 그래야지 2학년 2학기 때 조합이 또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 벌써 지금 보세요. 학교들마다 1학년 때는 공통과정으로 공통수학이 나가지만 2학년 1학기가 되면서부터 바로 수 1, 2를 같이 빼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설명회 때 말씀을 드릴 때 수 1, 2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항상 강조하거든요. 이게 또 수 1, 2가요. 수능에서 공통 과목이에요. 문과, 이과 할 거 없이 인문계열, 자연계열 할 거 없이 공통으로 치러야 되는 과목이 수 1, 2거든요. 그만큼 수 1, 2까지는 좀 예, 심화까지 좀 보셔야지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선행을 많이 나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예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진학 이후에도 많이 힘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이 시기 11월, 12월, 1월, 2월 지금 4달 남았어요. 고등학교 1학년 3월 달 입학하기까지 아직 4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4개월 동안 어떤 공부를 준비를 해야 될지 공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자, 그럼 또 하나의 고등학교 이번엔 지고등학교라는 지고등학교의 편성표를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마찬가지 자 1학년 때는 거의 똑같이 진도가 나가죠. 자, 그런데 2학년 1학기 때 보셨을 때 문학 3시간, 수일 3시간 자, 그리고 역시나 학교 지정 과목 말고 선택 과목으로 넘어갔을 때 자, 수1, 수2 확률과 통계 중에서 2개를 선택하라고 나오고요. 2학기 때 접어들게 되면서 또 이렇게 택 2의 형태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사회 과목이 7과목과 과학 과목 5과목 중에서 자, 12과목 중에서 자유롭게 3개를 선택하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인문계열을 간다, 자연계열을 간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도 한번 이 과목이 나한테 맞는지 내가 이 과목의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엔 K고등학교 쪽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K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수1과 수2를 2학년 1학기 때 같이 나가죠. 그 다음 영어 5단위로 다 끝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저는 이 자료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심 있으신 이 근처의 고등학교, 우리 아이가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의 홈페이지라던가 학교 알림이 사이트를 통해서 이 교육과정 편성표도 확인하시는 게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우리 지금 중3 친구들이 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꼭 한번 점검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고등학교를 가면 좋아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참고하시면서 진학 실적만을 보지 마시고요. 물론 진학 실적도 중요하긴 해요. 자, 그런데 이 학교 측의 진학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뭐죠? 올해 입학생이라 할지라도 벌써 3년 전에 입학한 4년 전이죠. 4년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결과물인 거예요. 4년 전과 지금의 입시, 우리 아이들의 입시는 완전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진학 실적도 참고를 하시겠지만 그리고 주변 동네 소문이라던가 혹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보시면서 함께 보셔야 될 게 우리 아이가 그 학교에 진학했을 때 그 고등학교 좋대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가서 못 버티는 거잖아요. 지금 최종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고입은요 과정이에요. 고입이 결과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대입을 생각하시면서 그 로드맵을 세우셔야 되는 그 시기라고요.
그랬을 때 그 고등학교 가면 어때요? 그 고등학교 가면 내신 잘 따잖아요. 내신 잘 딸 수 있대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내신을 잘 딴다 못 딴다를 확인하시기 전에 내가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요. 또 하나 확인해 보실 게 학생 숫자도 무시 못하는 거거든요. 선택 과목의 형태가 되면서 선택 과목 제재가 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자, 둘, 셋, 넷, 다섯, 그다음 10과목 중에서 자유롭게 4과목을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전교생 숫자가 적은 학교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이렇게 많잖아요. 선택 과목을 자, 예를 들어서 세계사 같은 경우를 제가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세계사는 이 학교에서 50명이 선택했대요. 50명이 선택하는 과목이면요. 1등급 받으려면 2등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염두하시면서 이게 그 결정을 좌지우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오늘 지금 예비고일 설명회를 통해서 이런 교육과정 편성표도 미리 확인하시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제가 수학 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희도 뭐 컨설팅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제가 학생들한테 제일 듣기 싫은 말 중에 하나가 봤다는 거거든요. 자기는 어디까지 봤대요. 본 게 중요하지 않죠. 보는 걸 떠나서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만약에 고등과정을 시작하는 친구를 할지라도 공통수학 상하 그리고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진도를 좀 빨리 빼시면서 수위도 건드려 보면서 공통수학도 같이 심화까지 볼 수 있는 혹은 뭐 자기는 뭐 여러 번 미적분까지 봤다는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도 공통수학도 보시되 수 1, 2를 조금 더 확인하시는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로서 한번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내년 내후년에 우리 아이가 내신을 어떻게 받을지 잘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행을 무조건 많이 나가야 된다라기보다는 지금 이 시기는요. 지금 고입을 앞둔 이 시기에서는 그래도 수학 과목에 대한 비중이 조금 더 공부량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진학 이후에는 그렇게 많이 공부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다 학생들 비슷할 거란 말이에요. 보통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수학 성적 등급 하나 올릴 거면은 1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국어는 보통 한 8개월 정도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학생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영어도 비슷하게 언어니까 탐구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자, 그러면 아무래도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게 수학일 수밖에 없는데 중학교 때 수학이 좀 많이 힘들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재미없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중등 과정에 대한 복습이라도 좀 하고 진학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는 거고요. 수학을 그래도 성적에 맞게 그 선행은 많이 안 돼 있지만 잘 따라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구조 상태라면 그러니까 부모님 생각하시는 건 딱 그거잖아요. 공통 수학 배우고 나서 수 1 배우고 수 2 배우고 순차적으로 배울 것이다가 아닌 거죠, 지금. 이해 가시죠? 순차적으로 배우는 중학교 때처럼 중1 수학, 중2 수학, 중3 수학을 순차적으로 배우는 형태라면은 따라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어때요? 공통수학 상하, 공통수학 한 권을 갖다가 이렇게 분류를 해서 잘 배워 나가다가 갑자기 고2 올라갔더니 수학 과목이 지금 대거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래놓고 너 왜 수학을 못하냐라고 하시면은 네 많이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4개월 동안의 시간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공부하기 싫어하는 친구라 할지라도 하루에 수학 10문제씩이라도 풀어도 벌써 1000문제 이상 풀고 가는 거죠. 이렇게라도 좀 준비를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진학 이후에 덜 고생해요. 자, 여기까지 편성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자, 이거는 자료집에는 제가 넣어놓진 않았지만 자, 이런 식으로요. 학교마다 이렇게 선택 과목지의 형태가 다르게 나오거든요. 자료집에 안 넣어드린 이유는 우리 아이가 받을 건 또 다르기 때문에 네, 참고만 하시라고 넣어놨는데 자, 과목을 선택하실 때 우선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될 게 자, 우리가 대학에 진학하는 목적이 뭐죠? 공식적인 목적은 공부하러 가는 겁니다. 대학에 취업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공식적으로는 공부를 하러 대학에 간다. 자, 그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전공이란 무엇일까요? 자꾸 전공 적합성이라는 말에 사로잡혀서 딱 특정 과목들은 무조건 꼭 해야 된다. 이거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학업 역량을 보여주시면 되는 거지 전공 적합성에 사로잡히시면 이것저것 못해요. 세 번째, 그래서 대학 진학 이후에 어떤 공부를 해 나갈 것인지 생각을 하시면서 과목 선택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런 그 과목에 대한 안내는 지금 되게 복잡하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혹은 각 대학들에서도 이런 그 선택 과목 가이드북이라는 자료들을 많이 배포를 했습니다. 어, 이 선택 과목 가이드북에는 이 과목에 대한 설명, 간단한 설명과 함께 혹은 희망 계열에 따른 과목 선택 안내도라던가 이런 식으로 다 정리가 되어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자료들 조금만 인터넷 검색하시면 뭐 저희 밴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밴드에 다 올려져 있으니까 한번 검색을 해서 선택 과목 가이드북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럼 이런 자료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께서도 한번 참고하시면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에 대해서 그래도 좀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내용 한번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교육과정 편성표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것을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결국 내신 성적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내신 성적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고 이런 내신 성적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한 학기의 내신 성적은요. 지필고사와 수행평가가 합산되어서 만들어진 점수입니다. 지필고사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자 이런 지필고사 형태,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뭐 학교마다 과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심지어 비율도 달라요. 그리고 뭐 40% 이상 지금 수행평가 대부분 이야기를 하는데 학교의 그 개설된 과목마다도 이런 비율이 다르거든요. 자, 이거는 연초에 평가 계획서라고 또 나오게 됩니다. 이 평가 계획서를 통해서 그 과목의 과목 그 구성 비율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의 무슨 과목이 이런 식의 비율로서 성적을 산출한다 라고 봤었을 때, 자, 부모님들 생각하실 때 우리 아이가 중간고사 100점, 기말고사 80점 이렇게 받아오면은 100 더하기 80 나누기 2 그래서 90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중간고사 80점 받아왔습니다. 그럼 80점 받았다라고 해서 얘가 막 너 시험 망쳤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 80점 받은 형태잖아요. 그럼 이 구조라면은 80점 받았다기보다는 지필고사 1차 지필고사에서 24점을 먼저 획득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기말고사 100점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자, 30%니까 30점을 획득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필고사 54점을 획득했습니다. 자, 수행평가 이 친구가 90점 받았어요. 자, 그러면 90점 40%니까 36점. 자, 그래서 이 세 점수를 더해 보세요. 그러면 90점이 나오죠. 자, 중학교 때도 똑같아요. 중학교 때 똑같이 이렇게 산출을 합니다. 기말고사 성적표 보시면 이렇게 비율이랑 다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처럼 자, 한 학기에 원점수 90점이 나왔습니다. 그럼 중학교 때 뭘 주죠? 성취도 A를 주죠. 여기까지는 고등학교도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 상대평가 과목들 같은 경우는요. 자, 이 90점을 받은 친구를 이제 전교생 줄을 세워서 이 친구가 몇 등이지? 등수에 따라서 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자, 이게 등급표인데요. 전교생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었을 때 100명이면 4등까지 1등급을 주는 거고요. 이 90점이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90점으로 1등급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석차 등급제를 활용하다 보니까 아예 학년 평균 점수를 굉장히 낮춘 학교들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뭐 70점대가 전교급인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요. 이런 상대평가 등급에서는 점수보다 중요한 게 등수라고요. 등수를 관리하셔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 대부분 오해하는 게 한 번 딱 시험 치고 나서 당연히 중학교 때보다 성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미 딱 걱정부터 해버리는 거예요. 망했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부모님 붙잡고 이야기하죠. 나는 왠지 정시로 대학 가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휩쓸리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한 학기가 마감될 때까지 지금 중간고사 치고 그 성적 받았다 할지라도 기말고사 관리 잘하시고 수행평가 관리까지 관리를 잘해서 원점수를 1점이라도 높게 만들어 놔야죠. 모르잖아요. 이 점수로 갖다 몇 등인지. 제일 억울한 학생 이야기 해드릴까요? 100명 중에 5등 했대요. 얼마나 억울해요? 5등이면요. 5등 이게 아니라 2등급이에요. 그냥 학생부에 숫자 등급 2등만 찍혀서 나와요. 5등, 8등, 13등 얼마나 억울합니까? 아이들 표현대로 등급 문 닫은 친구들이거든요. 이거는 언제 할 수 있어요? 한 학기가 끝날 때 할 수 있습니다. 즉 내신 성적도요. 관리하는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학기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 성적이라는 것 자체가 그 과목이 그 학기에 끝나죠. 그럼 이제 그거 남겠지만 네.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때까지 이런 과목들이 쭉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그 과목들을 가지고 평균 등급을 산출하는 거예요.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신 성적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5등급보다는 4등급이, 4등급보다는 3등급이, 3등급보다는 2등급이 좋은 거잖아요. 하나라도 등급 높일 수 있게 자기 관리, 자기 최선을 다해서 성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자, 앞에서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로 등급을 산출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진로 선택 같은 과목은 절대평가로 등급을 산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평가 과목 같은 경우는 신경 쓰실 게 점수, 이거는 내 점수만 신경 쓰면 되는 거고요. 상대평가로 치러지는 과목들 같은 경우는 내 점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뭐죠? 등수. 이것을 꼭 학생들한테도 그리고 부모님들도 이것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적이 산출되는 거고요. 이러한 성적들을 우리가 관리, 즉 그래서 우리가 내신은 관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이렇게 기재가 됩니다. 저는 이제 보시기 편하시라고 비교해서 보시기 편하시라고 1학기, 2학기 이렇게 해놨지만 요즘은 한 학기별로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자, 중학교 때와 고등학교 때 올라가면 달라진 게 먼저 단위수가 나옵니다. 단위수는 일주일에 수업이 몇 시간 들었는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또 하나 달라진 게 뭐 있죠? 석차 등급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취도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학교 때는 얘가 중요했죠. 자, 하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얘가 중요합니다. 점수보다도 더 중요한 게 얘예요. 이것만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요. 자, 등급 안 나오죠? 성취도만 제공이 됩니다. 무조건 A를 목표로 준비를 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까지 우선 이제 성적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 현재 대입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러한 4년제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수시 모집이라는 것이 있고 정시 모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이 차이가 뭐냐면요. 모집 시기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진행되는 것을 수시라고 이야기하고요. 정시 같은 경우는 보통 12월 말, 1월 달부터 보통 진행이 됩니다. 네. 이런 모집 시기에 따른 차이인데 자, 거기에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 전형이라는 거예요. 이 전형 요소 이런 것들. 자, 먼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등급만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숫자 등급, 그러니까 이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요. 1등급, 2등급, 당연히 1등급 잘한 거죠. 2.5등급, 2.6등급, 2.5등급이 잘한 거예요. 이게 학생부 교과인 거예요.
그게 정량적인 평가입니다. 2.49 등급, 2.50 등급, 2.49가 잘한 거예요. 걔네가 합격해요. 이게 정량적인 평가예요. 그런데 학교마다 내신 성적 산출이 또 이 구조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상위권 주요 대학들은 교과 전형보다 종합 전형을 더 선호합니다.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서류 평가까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생활 기록부의 그 내신 성적이 아예 반영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정성적으로 평가한다라는 형태거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정량적으로 평가한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학, 학생부 교과 전형 말씀드렸었을 때 2.49 등급, 2.50 등급 누가 이겼다고요? 2.49가 이겨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2.49나 2.50이나 뭐 거의 아니 똑같이 취급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반영하면서 그것도 확인하면서 학생부의 다른 서류의 다른 내용까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형태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네, 이 두 가지 비교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다음 논술 같은 경우는 뭐 지금 현재도 그렇게 많은 숫자를 뽑고 있지 않기 때문에 1, 2학년 때는 논술 위주로 대학을 가겠다는 생각을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고2 때까지 2년간은 다른 생각 없이 학생부 중심으로 대입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기는 특기자인데 주로 예체능 쪽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정시에서는 주로 수능 위주의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뭐 많은 대학들이 수능 100%의 형태로 점수를 반영해서 진행하는 이러한 형태로 선발을 하는데요. 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인원까지 발표된 형태는 인원이 발표된 것은 현재 고2 학생들까지 우리 아이들도 고2 때가 되어야지 고2 4월 달에 인원이 발표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인원 모르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인원 보시다시피 어때요? 2022학년도 올해 고3입니다. 2023학년도 올해 고2 친구들 인원이에요. 자, 그런데 먼저 지금 수시 정시 비율을 보세요. 수시에서 올해 고3 친구들은 75.7%, 정시 24.3%였다면 자, 보시다시피 어때요? 현재 고2 친구들 수시 78%, 역대 최대죠. 정시 22%. 자, 수시 쪽 문이 훨씬 넓죠. 제발 중간에 정시파하겠다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자, 수시, 정시. 자, 차이는 뭐라고요? 모집 시기예요. 수시로 가든 정시로 가든 네, 자기가 희망하는 목표 대학, 목표 학과에 가면 좋은 거잖아요. 나는 수시로 갈 거야. 난 정시로 갈 거야. 왜 지금 결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 고1, 2 친구들 중에 현재 고1, 2 친구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와서 그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전 정시파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요. 고3 9월 달에 다 원서 쓰더라고요. 수시 원서 다 지원해요. 자긴 정시파라고 우기던 친구들이 수시 원서 씁니다. 아니 뭐 쓰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고1, 2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정시파라고 살아왔던 그런 차라리 말이나 하지 말지 말이죠.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거의 90% 이상의 친구들이요. 수시 원서에 지원해요. 또한 수시는 최대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한 학교에도 여러 장의 카드까지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정시는 정해져 있죠. 가군, 나군, 다군이. 확률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거의 한 7, 80% 가까이를 수시에 선발을 하고 거기다가 최대 6회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중복 합격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예비도 많이 돌아요. 자, 반면 2, 30% 선발하는 많아봤자 30%거든요. 정시. 그런데 가군, 나군 정해져 있잖아요. 다군은 또 좋은 학교는 없어요. 그럼 가나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런 형태잖아요. 어떤 게 더 확률이 높은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수시 모집에 합격을 했었을 때 정시 모집이나 추가 모집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또 하나 인원으로 한번 또 정리를 해봤을 때 지금 현재 3개년간의 인원 변화인데요. 역시 수시 쪽에서 선발하는 인원들 전체에서 봤었을 때, 자 보세요. 수시 쪽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고2 친구들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게 학생부 교과 44%입니다. 그 다음 정시가 20%, 학생부 종합 23%. 자, 그러니까 주요 전형으로 수시는 학생부 중심이고 정시는 수능 중심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와, 학생부 교과가 44%나 선발해? 정말 내신 성적이 중요하네? 그러면 내신 성적을 잘 딸 수 있는 그런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주요 대학, 즉 수도권 지역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으로 분류를 한번 또 해드릴게요. 수도권 지역 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더 많이 선발을 하죠. 반면 자, 비수도권 대학들 같은 경우, 즉 지역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위주로만 주로 선발을 합니다. 자, 앞에 자료하고 한번 같이 비교해서 봐주세요. 전체 15만 명 가까이를 학생부 교과로 선발한다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전국의 모든 대학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네, 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목표로 하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결국 학생부 중심으로 준비를 하되 교과도 물론 염두를 해 두시지만 교과 종합 둘 다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왜? 주요 대학 가실 거면요. 상위권 대학을 희망하시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교과도 염두에 두지만 메인은 종합과 수능,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 생각하시면서 같이 봐두시면 이런 내용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의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라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6년간 수능 지원자 중 수시 모집 지원자 비율이라는 자료예요. 자, 보세요. 90%의 친구들이,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정시파라고 주장했던 친구들 중에서 거의 90%의 친구들이 수시에 지원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1인당 수시 지원 횟수도 최대 6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평균 4.8회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 이 6회 제한에서 특수목적대라고 불리우는 육사회사, 공사, 경찰대, 뭐 국간사, 뭐 카이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이러한 특수목적 대학교나 산업대, 전문대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의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및 추가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는 거, 이런 것들도 염두를 해 두시면서 수시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높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아이 수시 준비는 어떻게 시켜야 되느냐? 수시 전형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고2 때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빨라도 고2 겨울입니다. 그 전까지는 학생부 중심으로만 준비를 시켜주시면 돼요. 자, 정량적인 성적이 좋다면 교과도 염두를 해 두시는 거고요. 자, 더불어 정성적인 형태로까지 학생부 종합전형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두 가지와 함께 내신 성적 관리, 학생부 관리 둘 다 필요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요. 학생들이 자기는 학생부 교과로 갈 거래요. 왜 그거를 자기가 정해요? 고2, 고3 1학기 원서 쓸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준비를 한 뒤에 나한테 가장 유리한 걸 찾아서 지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1학년, 2학년 때부터 나는 교과로 갈 거예요? 전 종합으로 갈 건데요? 나는 정시로 갈 거예요. 왜 자기가 자기 문을 닫아놔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한 뒤에 마지막에 학교 선생님이든 학원 선생님이든 혹은 저희 같은 컨설턴트든 상담 받아보시면서 나한테 가장 유리한 게 어떤 전형인지를 꼭 생각하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 학생부 관리 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을 때 전공 적합성에 얽매이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학업 역량이 우수하다는 것을 어떻게 어필할 것인지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자, 우리가 항상 이 모의고사 관리 쪽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고등학교 입학하게 되면요. 대부분 지역에서 3월, 6월, 9월, 11월 1년에 4차례 모의고사를 치릅니다. 물론 이제 지역 교육청마다 치르지 않기도 하지만 네. 그러니까 1년에 2차례 치르는 경기도 지역이라던가 뭐 이렇게 교육청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3월, 6월, 9월, 11월 모의고사 치르잖아요. 3주 뒤에 성적표가 나옵니다. 이 3주 뒤에 성적표 나오는 걸 바탕으로 했었을 때 그 성적표를 계속 관리를 이게 직접적으로 대입에 반영은 안 돼요. 하지만 자기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정시 기준선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선이 왜 필요하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요. 정시로 경북대를 갈 수 있는 정도의 점수대가 계속해서 유지를 했어요. 이 정시 기준선은 주로 100분이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걸 통해서 제가 정시로 경북대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수시를 준비하는 것은 경북대 이상의 점수대를 가지고 있는 대학교들. 예를 들어서 중앙대, 경희대를 주로 타켓으로 했었을 때 그러면 중앙대, 경희대에서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어떤 것으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지? 학생부 종합 전형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모의고사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내 정시 제가 모의고사 준비를 막 열심히 잘했어요. 그랬더니 중앙대, 경희대를 갈 수 있는 정시 기준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시 준비는 스카이, 서성급 여기를 준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런 모의고사 기준선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무엇 기준으로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을 잡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의고사 성적, 이 모의고사 좀 관리를 꾸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릴게요. 모의고사를 치르고 나서 3주 뒤면 성적표가 나오고요. 우리 아이가 집에 가져오지 않더라도 담임 선생님께 확인하시면은요. 담임 선생님도 다 관리하시거든요. 꼭 그렇게 해서 모의고사 성적 관리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시 준비를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이제 주로 오늘 이제 대구 지역에서 제가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니까 대구 지역 학생들의 대입 준비 경향성 꼭 이렇지는 않습니다만 1등급 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성적과 학생부 관리 그다음 뭐 기타로 학교장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자기가 뭐 의치 계열을 희망하거나 이런 지원학과 혹은 부모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진로 방향과 학생의 의견 차이 이런 것들을 염두를 해서 봤더니 보통 1등급 대 친구들이 지원하는 경향이에요. 추천을 받으면 서울대 직윤 추천 그러니까 한 고등학교에 2명씩 추천을 받는 거거든요. 자, 추천을 받을 수 있으면 직윤 아니 추천을 못 받아서 3등 뭐 이런 친구들은 일반 전형으로 그래도 서울대 한번 지원해 보는 그 다음 고대 학교장 추천 전형이나 연대 학생부 종합 전형 이런 것들로 주로 라인을 잡더라고요. 경북대는 많은 학생들이 씁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하나 정도 가져가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또 뉴스에서 뭐 지방대학이 위기 막 해가지고 경북대생의 뭐 7, 80%가 이탈을 하고 그게 뭐 이상한 뉴스인 것 같아요. 잘못 해석한 거거든요. 중복 합격을 한 거죠. 6개 다 합격. 자, 수시에서 6장의 카드가 있잖아요. 6개를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탈한 게 아니라 6개 선택지 중에서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 형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2등급 대 친구들이 보통 이런 식으로. 자, 뒷장 보시면 3등급 대 친구들, 4등급 대 친구들. 3등급 대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제 영남대 학생부 교과나 계명대 학생부 교과 전형 3등급 대 친구들이 지금 교과를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하는구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우선 내신 성적 같은 경우도 자 3등급 대 2, 3등급 대 친구를 할지라도 자기의 내신 성적에 대해서 너무 막
불리하다, 자신 없다, 포기하지 마시라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고3 1학기 때까지 대략 40여 과목 정도를 학교에서 배우게 돼요. 그 중에서 숫자 등급이 나오는 과목은 한 30과목에서 35과목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의 평균 등급이 2, 3등급 되면 열심히 잘한 거잖아요. 너무 근심 걱정 고민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자기 관리하면서 성적 관리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정시파 이런 이야기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정시파라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정시 기준 최대한 높여놓으면 좋겠죠. 그런데 아예 학생부를 신경 안 쓰거나 이러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이 대부분 수시에서 육론수 씁니다. 육론수 쓰기도 힘들어요. 날짜 겹쳐버리거든요. 나중을 생각해서 원서를 쓸 거를 생각하시면서 최소한 내신 성적이 좀 불리하다라고 했었을 때 내신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라도 좀 마지막까지 좀 관리하시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그래도 끝까지 정시파라고 우긴다면 우리 그 재수생 학원 분들 이렇게 재수생 학원 학생들도 저희가 컨설팅 진행하거든요. 정말 문제집 많이 풉니다. 만약에 우리 지금 현재 고1, 2 친구들이 자기 정시파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그 재수생만큼 문제집을 좀 풀어낸다라면 인정해 주시더라도 그게 아니라면은 정시파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유형별 인원 및 비율. 자,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대구 경북 지역의 대학교들 중에서 우선 상위권 대학교, 이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점수대로 봤었을 때 서울 지역의 건국대, 동국대 이 주요 상위권 대학의 점수대와 비슷하거든요. 경북대 상위권 대학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먼저 수시 정시 인원 보세요. 수시 69.6, 즉 7대 3 정도의 비율로 선발을 하죠. 자, 나머지 학교들 비율 보세요. 자, 그런데 보셔야 될 게 전형별 인원 및 비율이에요. 지금 상위권 대학으로 분류가 되는 경북대는 어때요? 교과 전형 25%, 종합 전형 30%, 수능 전형 30%. 뭐를 많이 뽑죠? 수시에서는 종합, 정시에서는 수능이죠. 그런데 그 아래급으로 평가되는 우리 점수대가 아래급인 대학들, 뭐 영남대, 계명대 이런 학교들을 보셨을 때 어때요? 뭘 많이 뽑아요? 교과로 더 많이 뽑죠. 그러면 교과 물론 내신 등급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하지만 교과는 정량적으로만 평가하는 거고요. 이거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종합. 그러면 자, 고등학교 선택을 하실 때 어떤 이제 유불리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친구들은 여기가 목표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서울 주요 대학들 한번 수시 전형. 이거는 현재 고2 친구들 거까지 발표가 됐기 때문에 고2 친구들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스카이라고 불리는 대학들입니다. 자, 스카이에서의 수시 전형들이거든요. 지금 정시는 뺐습니다. 수시만이에요. 자, 보세요. 뭐 서울대는 어차피 교과 전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지금 학생부 종합으로 1900명. 자, 학생부 종합으로 지금 몇 명이죠? 800명. 교과는 500명이죠. 연세대. 그 다음 고려대 학종으로만 1300명. 교과로 870명.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을 더 지금 염두를 해 두셔야 되는 거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 그리고요. 또 하나 제가 지금 서울 주요 대학을 지금 보여드린 이유가 지금 보세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제가 따로 명시를 해놨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신 성적만 좋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 극강의 내신을 만들겠다? 그럼 만약에 정말로 어디 시골에 있는 학교를 가서 1.0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써볼 수 있겠죠. 수능 최저도 없지만 여기 지원해 볼 수가 있겠죠. 1.0. 이거는 시골 아니면 힘들어요. 어디 읍면 단위의 전교생 100명 중에 4명만 공부하는 그런 학교 아니면 그거 힘들어요. 그럼 한 과목에 자 그런 학교에 갔습니다. 한두 과목 삐끗했어요. 2등급 나와버렸어요. 그럼 1.0 맷 혹은 1.1 맷 나오겠죠. 불안할걸요? 그런 형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게 수시에서는 정말 중요하다더라.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또 주요 대학인 서성, 한, 이까지. 자, 학생부 교과 전형 172명, 학생부 종합 548명, 학생부 교과 370명, 학생부 종합 1040명. 자, 어때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 아이가 상위권 대학에 혹은 희망하는 학과에 진학하기 위한 확률적으로 접근했었을 때 무조건 내신만 가지고 쩔쩔매는 것보다는 내신도 염두를 해 두지만 서류와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 즉 네, 상위권 대학의 진학률이 높은, 그러니까 왜 전국 단위 자사고의 인기가 아직도 높을까요? 왜 내신 따기 힘들다라는 것을 알면서 서울이 강남이나 뭐 목동이나 뭐 대구는 수성구, 부산은 해운대구 이런 교육 특구 지역으로 학생들이 몰릴까요? 여러 가지 염두를 하실 수 있겠지만 학교 분위기도 무시 못하는 거고요. 내신 성적만 가지고 학생부 교과로만 보냈던 이러한 형태와 달리 학교 수업의 질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학생부에 다 기재가 되잖아요. 다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서 준비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고2 학생들까지의 전형 계획이 발표됐기 때문에 그 전형 계획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대부분 지금 상위권 대학교에서는 높은 수준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염두해 두시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런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다 충족할 수 있잖아요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가 지금 바뀐 거거든요. 원래 지금 세계 등급 합 7로 바뀌었는데요. 원래는 세계 영역 2등급이었어요. 올해와 작년만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3등급으로 좀 완화시켜줬지만 원래대로라면은 세계 영역에서 2등급을 받아야지 최저를 충족하는 거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같은 경우는 한 고등학교에서 2명씩 추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누구로 추천할 것 같으세요? 전교 1등, 2등이겠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세계 영역에서 2등급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각 고등학교에서 난다긴다 전교 1, 2등 하는 친구들의 지금 미충족자 비율을 보세요. 굉장히 높죠. 이게 수능 최저를 충족하는 게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꼭 모의고사 성적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 고등학교 1, 2학년 때 모의고사 신경도 안 쓴 친구가 갑자기 고3 올라가서 수능 준비한다고 안 나와요. 내신하고 수능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저는 그건 것 같아요. 내신은 집중력 있게 자기 관리가 잘 되는 친구들이 성적이 잘 나온다면 물론 벼락치기도 가능하고요. 수능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공부하는 친구가 결국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꾸준하게 문제도 많이 풀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한양대학교라는 대학교의 네, 합격자 등급이거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 지금 한양대학교에 가는 친구들의 지금 내신 등급 보세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내신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왜요? 수능 최저가 없다 보니까 저기 시골에 살고 있는 경쟁력이 약한 시골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내신 따기 쉬운 고등학교의 전교급 친구들이 자 오로지 내신만 가지고 여기 가는 거예요. 그 차이 아시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참고하시라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경북대학교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는데 지금 경북대학교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경북대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입시 결과 자료들 경북대학교는 굉장히 친절하게 최저기준 통과 인원까지 공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서 지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경북대학교의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만을 보는 거죠. 자, 화학과 세개 영역 등급 합 8, 즉 국수, 영탐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에서 합 8을 맞추면 돼요. 뭐 2, 3, 3 그래도 최저 충족한 거거든요. 자, 모집 인원 8명이었습니다.
49명이 지원했대요. 경쟁률 6.13대 1. 와, 굉장히 높았죠? 자, 그런데 49명 중에 지원자 49명 중에 삼합8을 맞춘 친구를 봤더니 9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섭지 않으세요? 49명 중에 9명만 최저를 충족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보실 게 추합 최종 번호, 추가 합격이거든요. 예비 1번까지 합격을 했대요. 왜요? 최초 합격 8명에 예비 1번, 즉 9명 다 최저 맞춘 애 다 합격한 거예요. 수능 최저 충족했더니 그냥 다 합격했다고요. 9명 중에 최종적인 입학자는 3명이에요. 왜요? 중복 합격해서 다 다른 학교로 갔겠죠. 그러면 이 친구들의 내신 등급, 학생부 교과전형이고 화학과인데 내신 평균 등급이 3등급입니다. 입학자 3명의 평균 등급이. 평균이 3등급이면 이것보다 아래 등급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학생부 교과전형 주요 대학도 이런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라면 결국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수능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저희가 의치 설명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의치대 마찬가지인 거예요. 수능 최저 당연히 의치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도 높아요. 내신 성적 잘 받아야겠죠. 다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최상위 학과잖아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만큼 수능 최저 충족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참고로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렇게 입시 결과 자료에 다 있으니까 저는 지금 몇몇 학과들만 3개년치를 정리를 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많이들 질문하시는 학과들이에요. 나머지 학과들 같은 경우도 들어가시면 정말 정리 잘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북대학교 올해와 내년 지금 수능 최저 학력 기준, 그러니까 이게 달라진 형태가 뭐냐면은 올해 수능부터 지금 그 선택형 수능이 됐잖아요. 인문계열, 자연계열 같이 수능을 치르게 되는. 그래서 지금 수능 최저를 충족을 못할 거다라는 그런 여론 분위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각 대학들에서 이렇게 수능 체제를 조금 더 완화시켜주고 있는 분위기고요. 이렇게 많이 완화되었다 할지라도요. 충족 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입시 기관에서도 이야기하고 했지만 대학들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올해가 첫 해라서 얼마나 충족할 수 있을지 여부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수능 준비에 대해서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선택형 수능의 형태로 진행되는 이러한 수능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영역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우선 달라지는 형태로 봤었을 때 국어와 수학,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체제로 수능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 모의고사 성적 관리를 해주면서도 이게 성적 계속 모의고사 이야기를 드리는 게 이 생각 한번 해보실래요? 중학교 때 우리 친구가 80분 동안 집중력 있게 앉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나요? 혹은 100분.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던 친구가 지금 갑자기 80분 동안 45문제를 풀라고 줘요. 앉아 있는 것도 힘듭니다. 집중력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어 같은 경우 지금 고등학교 지금 올라가자마자 3월 달에 입학하자마자 산모를 치거든요. 시험 범위 중등 과정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연습 없이 한 번도 이런 경험 없이 그냥 3월 달에 처음 모의고사 친 친구 어떨 것 같으세요? 시간 안에 못 푸는 친구 아주 많아요. 두 번째, 네, 지쳐버립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그래도 100분이잖아요. 와우, 100분. 30문제를 100분 동안 풉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딱 갈려요. 어떻게 갈리냐고요? 시간이 아예 남는 친구와 너무 많이 남는 친구와 시간이 부족한 친구로 나눠지더라고요. 뭐 시간이 남는 친구 같은 경우는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아니라 수학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친구들이겠죠. 뭐 네, 손을 못 대니까 그냥 네, 남는 거예요, 시간이.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히려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자, 시간도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우선 이제 선택형 수능이나 보니까 국어와 수학 같은 경우 공통과목 선택과목 구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국어는 공통과목으로 독서와 문학 이 두 과목이 공통과목입니다. 선택과목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요. 지금 당장 뭘 선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고등과정 쪽에 대해서 막 연습을 하고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공통과목에 더 많이 신경 쓰시면 좋겠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공통 과목으로 수 1과 수 2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과목이 공통 과목이고요. 선택 과목의 형태로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보통 대학교에서 우리 대학교의 자연 계열을 올 친구라면 미적분과 기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 계열을 희망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미적분과 기하 둘 중에 하나로 선택해서 준비를 하시는 거고요. 뭐 어떤 과목 선택해도요. 자기가 점수 잘 나올 수 있는 과목 선택하시면 됩니다. 역시 지금 당장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우선 공통 과목 쪽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2문제가 전체 30문제 중에서 22문제 출제가 되고요. 총 배점은 74점이 배점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성적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시다시피 원점수라는 게 나오지 않고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이 이렇게 수능 성적표에 나오게 됩니다. 표준점수라는 것은 이제 결국 시험마다 달라지는 점수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우리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신경 쓰고 관리하셔야 될 것은 이 100분이라는 건데요. 100분위가 뭐냐면 이 표준점수 계산하는 것과 100분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내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 100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과목, 이 학생 같은 경우는 100분위가 93입니다. 그럼 쉽게 100에서 빼보세요. 100에서 빼면은 100에서 93 빼시면 7 나오죠. 이 친구는 상위 7%인 거예요. 상위 7%다 보니까 자, 등급은 2등급이 나오는 거죠. 4% 안에 들어갔으면 그러니까 100분위가 96 이상이면 1등급인 거죠. 내 밑에 있는 아이들의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100분위를 통해서 내 위치를 관리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점수 산출 방식인데 국어와 수학 같은 경우는 선택 과목 체제로 달라지게 되면서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산출을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필요는 없지만 참고하시라고 넣어놨고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봐야 될 이걸 확인하는 이유가 뭐냐면 공통 과목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현재 특히나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예비 고1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수능 과목 선택을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 과목에 대해서 심화까지 탄탄하게 좀 실력을 키웠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공통 과목이 왜 중요하냐면요. 배점 같은 경우도 당연히 문제 숫자도 많았고 수학 같은 경우는 30문제 중에서 22문제가 공통 과목 출제가 되거든요. 배점도 74점이 배점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배점이 높아서가 아니라 자, 표준 점수를 산출하는 과정을 지금 정의해 놓은 거거든요. 어려우시죠? 차라리 이 예시를 보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만약에 두 학생이 둘 다 원점수 90점이 나왔습니다. A라는 학생은 90점 받았는데 공통 과목 70점, 선택 과목 20점. B라는 학생은 90점인데 공통 과목 65점, 선택 과목 25점. 이렇게 해서 90점이 나왔어요. 그런데 최종적인 표준 점수는 공통 과목을 더 높게 받은 A라는 친구가 표준 점수가 더 높게 나온다. 왜요? 공통 과목 표준화 점수에다가 이 비율을 각각 곱하거든요. 공통 과목은 0.74, 74%니까 0.74, 선택 과목은 0.26. 그럼 당연히 공통 과목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당장 수능을 치는 게 아닌 우리 지금 예비 고1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선행을 많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탄탄한 자기 실력. 킬러 문항 같은 경우에 대해서까지 접근할 수 있는 손을 댈 수 있는 그 정도의 탄탄한 심화까지
필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뭐 조금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영상을 보시는 것도 직접 이야기하시는 것보다 이제 들으시는 것 좀 힘드실 수 있겠지만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한 5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우리도 집중력 발휘해서, 저도 지금 목이 많이 잠기거든요. 자, 집중력 발휘해서 조금만 더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학교생활 기록부가 현재 고1 친구들부터 달라집니다. 지금 계속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내년에 고등학교 입학하게 되면은 이렇게 적용을 받게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생활 기록부 전체 항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과 활동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세특이라고 불리는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목당 500자씩 기재를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입학해서 대략 한 40과목 정도를 배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40과목의 선생님들께서 각각 500자씩 기재를 해주신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것만 해서 2만 글자예요. 책 한 권이 나올 겁니다. 이 친구가 수업 시간에 어떤 식으로 수업을 받고 있는지, 수업에 대한 자세, 공부 태도, 뭐 학업 의지, 열정,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기재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학생의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이 세특이기 때문에 이 세특은 꼭 자기가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자기가 수업 시간에 뭘 했는지 정도도 좀 체크를 하시면서 자기 생각들, 자기가 찾아본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정리가 되어져 있으면 더 좋다는 겁니다. 두 번째,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께서 연말에 작성해 주시는 거, 교사 추천서를 대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학교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동아리 같은 경우도 학교 공식 동아리만 이제 기재가 되는데 전공 적합성도 보여줄 수 있겠고 학업 역량도 들어갈 수 있겠고 자기가 평소에 관심 있던 분야, 뭐 지적 호기심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동아리가 좋아요 라기보다는 그 동아리, 어떤 특정 동아리에 들어가서 자기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꼭 동아리에 대해서도 활동을 많이 한다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동아리. 예를 들어서 영자신문사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영어 영역 능력도 보여주면서 관심 분야를 기사로 작성할 수도 있는 거고요. 꼭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독서 토론 동아리. 왜요? 토론 주제로 잡았을 때 자기 관심 분야 토론 주제 잡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독서 활동도 여기다 적어놓을 수도 있잖아요. 봉사활동,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특기사항도 미기재, 실적이 시간이거든요. 실적도 대입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저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로활동 같은 경우도 장래희망 지워져서 제공됩니다. 진로희망, 장래희망 쓰는 거 있잖아요. 대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진로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한 활동만 들어갈 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공 적합성만 강조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 수상 경력도 대입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상 많이 받아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독서활동 대입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책을 읽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독서활동을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도 학생들이 독서활동상과 함께 학교생활기록부 곳곳에다가 자기가 독서 내용들을 다 지금 채우고 있거든요. 즉 스토리를 만들어라 이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록만을 제출할 필요 없이 달랑 독서 1학년 1학기 때 무슨 책 읽었다 이런 목록만을 제공하지 말고 그 책을 왜 읽었는지 수업과 연관을 시키던가 학교 자율활동이나 동아리활동과 연관을 시켜서 그것을 스토리로 풀어내라. 이 책을 읽은 이유, 이 책을 통해 무엇을 자기가 찾아냈고 그 다음 호기심으로 어떻게 연결시켰고 독서활동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의를 하라는 이러한 형태거든요.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독서 같은 경우도 지금 시기에 읽어두시면은 읽어서 내용 정리해 두시면 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겠죠. 내년에. 지금 4개월이라는 시간 지금 되게 소중한 시간입니다. 책들도 좀 과목별로 골고루 저는 뭐 제가 희망 계열 전 물리학과에 갈 거니까 물리책만 읽을 이게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목별로 어차피 세특에도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과목별로 한두 권 정도씩 골고루 읽어두시는 것을 추천하고 있고요. 그 학생부에 기대는 독서 같은 경우는 결국 이런 스토리, 자기의 호기심을 찾아보기 위해서 호기심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런 책들을 찾아봤다라는 식으로 기재하실 수 있게끔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달라진 학교생활 기록부의 포인트는 바로 이거죠. 학교생활 기록부의 개선 방향은 학교 수업 중심으로 진행을 한다. 그만큼 학교 수업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수업에 대한 내용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통해서 제공되어진다. 이렇게 봐두시면서 자료집에는 다 넣어놨습니다. 각 대학교에서 이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을 어떻게 보는지 자료집엔 다 올려드렸어요. 그거 확인하시면서 아, 이런 게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구나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 자료는요. 서울대학교에서 뭐 교육 컨퍼런스를 진행하면서 보여준 자료인데 결국 입시라는 것을 대입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학교 그 학과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역량을 강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보여주십사 정리를 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대입 준비 방향성 잡으시면 좋겠고요. 자, 오늘 지금 이러한 내용들이 좀 어떻게 많이 도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항상 설명회를 진행할 때 저희가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거 그리고 입시 자료를 제공해 드릴 때도 거창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정말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좀 도움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말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입시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해요. 그러면 내가 우수하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게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 같은 정량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대학에서도 이걸 보죠. 학생부 교과로 내신, 정시로 수능, 그리고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추가로 학생부까지. 지금 고등학교 입학도 안 한 예비 고1 친구들이 나는 정시로 대학 갈 거야. 이런 거 지금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고1, 2 때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들을 통해서 철저한 내신 관리 하시기 바라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준비는 학업 역량에 초점을 맞추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관리는 양보다 질, 그리고 방학 때마다 자기 스스로 학생부를 좀 점검하거나 아니면 뭐 학원 선생님이나 이렇게 저희 같은 이제 컨설팅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학생부를 점검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집에서 부모님께서는 이게 학생부가 마감되어져야지 많이 나이스에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말에 마감된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내용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정시 뭐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결정하지 마세요. 나한테 유리한 것을 만들어서 그걸로 가야죠. 최종적인 선택은 고3 1학기 마치고 나서 원서를 쓰실 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우선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내용 첫 번째 내용 수능 준비는 3년 내내 꾸준하게 해야 한다. 수능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는 뭘로 대학 가죠? 수시로 대학 간다. 이 1번 문장이 이해가 가시면 오늘 시간 내주신 거 정말 성공하신 것 같아요. 저 내용이 아무래도 대입 준비에 있어서 가장 확률 높은 대입 준비 방법이 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시면 좋겠고요.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는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한 번의 시험 성적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무엇이든 자기한테 유리한 것을 만들어 나가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포기하지 말란 뜻이에요. 포기하지 말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면서 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진행한 내용들이 앞으로의 4개월,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4개월 동안의 과정에서 무엇을 좀 준비하면 좋은지 혹은
고등학교는 어떤 고등학교 선택하면 좋은지에 대한 방향성을 잡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궁금하시거나 뭐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설마 뭐 이런 것까지 물어봐도 돼? 할 정도의 질문도 괜찮으니까 문자 남겨주시면은 뭐 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문자를 남겨주시던데 네, 답변 다 드리고 있거든요. 늦어도 하루 안에는 답장을 다 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내용은 문자 남겨주시면은 네, 답장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네,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조만간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온라인으로 진행할 때도 네, 뭐 영상을 통해서라도 좀 많이 도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